안녕하세요. CWI Part B Practical Book of Specification BOS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 Procedure Qualification Acceptance Criteria에서 Visual Inspection Acceptance Criteria 했었고요. 그리고 Bend Test Criteria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Bend Test Criteria에는 2장의 Structural Steel Application, 그리고 3장의 Pipeline Application, 그리고 4장의 Pressure Piping Application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Tension Test Criteria 해서 Tensile Test, Tensile Strength Tes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이고요. 스펙 원문을 읽고 설명을 드리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cedure and method of tension testing shall conform to AWSB 4.0 standard method for mechanical testing of welds. 그래서 프로시저는 이제 텐션 테스트, 텐사일 테스트를 수행하는 프로시저의 방법은 이제 AWS B4.0 스탠다드 메서드 포 미케니컬 테스팅 오브 웰즈에 나오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노트로요. B4.0 is referenced but not needed when taking this examination. 그래서 B4.0은 AWS B4.0은 그냥 레퍼런스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나 레퍼런스지 참고사항이고 이렇게 필요할 때는 not needed니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exam을 수행할 때니까 이 텐사일 테스트를 수행할 때 꼭 B4.0을 완벽하게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Each tensile test specimen should have a tensile strength not less than the following. 그래서 각각의 tensile test specimen은 이제 tensile test strength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그 값이 아래 사항보다 적으면은 안 됩니다. 5.4.3.1 The minimum tensile strength of the base metal as specified in Annex 3B or of the weaker of the two base metals if metals of different minimum tensile strengths are used or 그래서 minimum tensile strength는요 최소한의 tensile strength 값은 어떤 거예요? 베이스 메탈의 최소한의 minimum tensile strength인데 어디에 나옵니까? Annex 3B에 나온다고 합니다. Annex 3의 B에 나오는 요 minimum tensile 값은 tensile 테스트를 했을 때 나와야 됩니다. 또는 of the weaker니까 두 개의 베이스 메탈을 사용했을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베이스 메탈을 사용했을 때 약한 쪽을 따릅니다. 만약에 메탈이 different minimum tensile strength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미니멈 최소한의 tensile strength를 가지고 있다면 그 두 개 중에 약한 쪽의 tensile strength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WPS랑 PQR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PQR인데요.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PQR의 약자죠. 그래서 베이스 메탈이 이런 식으로 그루브 웰드로 멀티패스 용접으로 하고요. 베이스 메탈을 A333 그레이드 6를 가지고 하고요. 참고로 A333 그레이드 6는 저온용 파이프 자재고요. P 넘버는 1번, M 넘버도 1번입니다. 그리고 A350 LF2 A350 클래스 1은 이제 P 넘버 1번 카본 스틸이지만 이 A350 LF2는 저온용에 사용되는 플랜지 포징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가 서로 다른 베이스 메탈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CWI Part B Book of Specification Annex B의 3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Annex 3B로 가시면은 여기에 3B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가셔갖고 옆으로 해서
M number listing of base metals, ferrous, alloy 이렇게 나오고요. M number는 P 넘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333 그레이드 6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33 그레이드 6 첫 번째 장에는 없고요. 두 번째 장에 가니까 이쪽에 333이 있죠? 근데 그레이드가 4번이래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333 그레이드 6 7번까지는 여기 있는데 6번은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333 그레이드 6는 여기 없고요. 그러면 350 LF2는 있나 한번 봅시다. 350 LF2, 350 LF2도 없네요. 그래서 두 모재가 P넘버 1번, M넘버 1번 두 모재가 둘 다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스페 섹션 9의 QW422 테이블을 보시면은 요 자재에 대한 미니멈 텐사일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셨을 때 SA333 그레이드 6번은요. 미니멈 텐사일 값이 60입니다. 60입니다. 60 KSI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SA350 LF2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텐사일 스트렝스 값이 70 KSI입니다. 즉 A333은 여기가 333이라고 하고 333이고 여기가 350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미니멈 텐사일 값은 60 그리고 350 LF2의 미니멈 텐사일 값은 7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텐사일 스트렝스 테스트 시편을 따갖고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텐사일 테스트를 하고 텐사일 스페시멘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당겨서 끊어지는 시험을 하는 게 텐사일 스트렝스고 그때 나오는 그래프가 카본 스틸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텐사일 스트렝스 값은 이 PQR의 두 번째 장에 나오고요. 텐사일 스트렝스 텐사일 테스트 해갖고 뭐 스페시멘의 윕스, 폭, thickness, 두께, 에어리아는 면적이겠죠. 그리고 ultimate load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ultimate unit strength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failure location은 PM은 이제 pipe material, PM도 pipe material 즉 베이스 메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minimum tensile strength of the base metal as specified in Annex 3B에 나와 있는 minimum tensile 값은 만약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재를 사용했고 그 두 모재의 minimum tensile strength 값이 다를 때는 더 약한 것의 기준을 따라가면 됩니다. 즉 333 SA333 그레이드 6의 텐사일 값이 더 작죠. 그래서 60 KSI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텐사일 테스트를 했을 때 여기에 요 값이 울티멈 유닛 스트렝스 뉴턴 per 밀리미터 제곱 밀리미터가 나오는데 523 요거는 MP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23 MPA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로치고 MPA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MPA라고 나와 있고 A333 그레이드 6의 미니멈 텐사일 스트렝스 값은 MPA로 계산할 때 415가 나오는데 요 PQR에서 실제로 땡겨 봤더니 523 MPA가 나왔다고 합니다. 415 MPA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왔으니까 얘는 합격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준값은 70 KSI가 아닌 60 KSI가 되겠습니다. MPA로 한다면은 350 LF2 485 MPA가 아닌 415 MPA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즉 얘는 415만 넘으면은 합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4.3.2 The specified minimum tensile strength of the electrode or filameter classification when undermatching filameter is used. or 그래서 specified minimum tensile strength인데 이제 일렉트로드의 용접봉의 minimum tensile strength 값을 따릅니다. 그리고 필러메탈 또는 필러메탈의 클래시피케이션의 minimum tensile strength 값을 따릅니다. 즉 용접봉 아니면은 필러메탈의 미니멈 텐사일 값을 따른다는 건데 언제이냐? when 언제이냐? 언더 매칭 필러메탈이 사용이 됐을 때, 즉 이런 이야기인데요. 용접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가 베이스 메탈이겠죠? 베이스 메탈이고 용접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처럼 SA333 그레이드 그레이드 6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양쪽 다요. 양쪽에 모재가 다요. 그러면은 얘는 아까 봤듯이 60 KSI가 나와야 되죠. 즉 415 MPa가 나오면 되는데요. 여기에 용접을 하는데 얘보다 더 낮은 용접봉을 사용하는 거예요. 즉 용접봉의 미니멈 텐사일 스트렝스가 50이에요. 50 KSI를 쓴다. 그랬을 때는 텐사일 테스트를 했을 때 기준값이 되는 것은 60 KSI가 아니라 50 KSI를 기준값으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즉 언더 매칭되는 용접봉의 미니멈 텐사일 스트렝스 값을 따라가면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5.4.3.2에 나오고 있습니다. 5.4.3.3 If the specimen breaks in the base metal outside of the weld or weld interface, the test shall be objective provided the strength is not more than 5% below specified minimum tensile strength of the base metal or 그래서 만약에 스페시맨이 부러졌다면 텐사일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부러졌다면 어디에서요? 베이스 메탈에서 끊어졌다면 이제 용접부가 아닌 다른 부분인 베이스 메탈에서 끊어졌다면 또는 용접부의 인터페이스란 즉 퓨전 라인, 퓨전전 그리고 헤즈가 되겠죠. 헤즈에서 이렇게 끊어졌다면은 그 테스트는 이제 합격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provided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tensile strength가 5% 빌로니까 specified minimum tensile strength 베이스 메탈의 specified minimum tensile strength 최소한의 tensile strength 값에 5%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즉 annex 3B로 가셔갖고요. 예를 들어서 ASTM A36을 tensile strength를 했는데 그 tensile 그 strength 결과가 용접부가 아닌 모재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즉 여기서 tensile strength를 C편을 이렇게 만들어서 땄는데 tensile strength C편은 이런 식으로 reduced section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용접부가 여기죠. 용접부가 여기가 되는데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베이스 메탈의 미니멈 텐사일 스트렝스 값의 5%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즉, 요 A36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텐사일 스트렝스가 400 MPa로 나오죠. 400 MPa인데 400 MPa에 5%를 하면은 5%를 하면은 이제 20이 400에 5%죠. 그래서 400에서 20을 뺀 380이 최소한의 값이 됩니다. 요거를 PQR이랑 연계를 시켜서 아까 보신 그 PQR이랑 연계를 시켜서 보시면은 여기 파이프 PM이 파이프 머티리얼 즉 베이스 메탈에서 텐사일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PM은 파이프에서 모재에서 끊어졌다는 요 결과값이 나오는 건데 Ultimate Unit Strength 요게
뉴턴 per 밀리미터 MPA랑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텐사일 값이 523이 나왔습니다. 즉 모재에서 끊어졌으니까 요 A333이랑 A350LF2랑 이렇게 용접을 해갖고 텐사일 스트렝스 테스트를 하는데 요 두 개 중에 미니멈 텐사일 스트렝스 값이 다르니까 더 작은 값인 요 A333의 60, 즉 415 MPA를 따라가시면 되겠는데요. 텐사일 값 기준으로요. 415를 따라가시면 되겠는데 이때 텐사일 스트렝스 C편이 이런 식으로 모재에서 끊어졌다면은 파이프 모재에서 끊어졌다면은 그 텐사일 스트렝스 합격값은 최소한의 미니멈 텐사일 스트렝스의 5% 이하로 내려가면은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불합격이다. 이런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5.4.3.3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PQR에 이렇게 자료가 요 똑같은 자료가 주어집니다. WPS PQR 이렇게 주고 PQR에 텐사일 스트렝스 값이 나오니까 요 표가 주어진 다음에 요게 모재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럼 그때 요 MPA 값이 미니멈 요 텐사일 스트렝스 테스트 값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즉 요 A333 그레이드 6의 미니멈 텐사일 값에서 20%를 뺀 값이 요 나와 있는 결과값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낮으면은 합격, 높으면은 불합격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3.4.4입니다. If the base matter has no specified minimum tensile strength, then failure in the base metal shall be acceptable. 만약에 베이스 메탈이 스페시파이드 미니멈 텐사일 스트렝스가 없는 그런 베이스 메탈이라면 그러면 실패가 텐사일 테스트의 페일리어가 끊어지는 현상이 모재에서 발생했다. 그러면은 합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엑스 3B에 요 M 넘버 리스팅 오브 베이스 메탈에 여기 없어요. 모재 정보가 없어요. 여기 A333이 없죠? 그럴 경우에 텐사일 테스트 스페시파이드 텐사일 테스트의 미니멈 스페시파이드 스트렝스가 없다면은 모재에서 끊어지면은 합격 처리를 합니다. 즉 용접부에서 끊어졌다고 하면은 불합격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4.4 CBN Fracture Toughness Criteria. 요 CVN Fracture Toughness Criteria는 CVN은 Charpy V Notch 임팩트 테스트예요. 줄여서는 그냥 임팩트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Fracture Toughness Criteria니까 임팩트 테스트의 합격 기준입니다. For fracture toughness testing, type of test, number of specimens, and acceptance criteria shall be specified. 그래서 fracture 테스트를 요 임팩트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type of test랑 타입의 테스트의 종류 그리고 스페시멘이 몇 개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acceptance criteria 기준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The procedures and apparatus shall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e AWSB 4.0 standard method for mechanical testing of welds. Note B 4.0 is referenced but not needed when taking this examination. 그래서 프로시저는 요 임팩트 테스트의 프로시저랑 임팩트 테스트를 수행하는 도구들은 장치들은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만족하냐? AWS B4.0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이 B4.0은 Standard Method for Mechanical Testing of Welds입니다. 그렇지만 테스트를 할 때 꼭 B4.0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B4.0은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수행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Fracture 테스트는 이렇게 장비가 있고요. 임팩트 테스트에 대한 장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망치가 존재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임팩트 테스트 C편 이렇게 생긴 C편을 그리고 이렇게 생긴 C편을
올려놓고 망치를 뚝 떨어뜨리면은 임팩트 테스트 시편이 부러지면서 임팩트 값이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즉 한번 보시게 되면 임팩트 테스트 시편의 디멘션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임팩트 테스트 시편의 요 R 값을 이런 식으로 투사를 해갖고 여기가 맞는지 0.25mm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임팩트 값 세팅을 한 다음에 망치를 해머를 이런 식으로 올려 놓습니다. 망치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에 임팩트 테스트, 즉 저온으로 테스트를 실행하는 거죠. 나이트로젠 용액을 부어 놓고서 이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임팩트 테스트 시편을 이렇게 놓아두고 요 질소 용액이 이제 이 임팩트 테스트 시편의 온도를 아주 낮게 만들 테니까요. 온도를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망치를 세팅을 해놓고 아까 해놨는데 다시 하고 있죠. 임팩트 테스트 시편을 집어서 여기에다 올려놓고 다음에 망치를 떨어뜨리면 툭 튀어나가는 게 보이시죠? 때려버리면서 임팩트 테스트 시편이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툭 하면서 부러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임팩트 테스트, CVN, Fracture Toughness Tes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텐사일 테스트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텐사일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텐사일 테스트 시편을 가공을 해서 이렇게 기계에다가 올려놓고 다음에 쭉 아래 위로 당겨 버립니다. 이렇게 당기는 게 너무 천천히 당기다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 이제 이 임팩트가 아니라 텐사일 스트렝스 테스트 시편이 얇아지는 현상이 이제 곧 보일 겁니다. 이제 쭉 당기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얇아지니까 이제 얇아지고 있죠. 조금씩 이렇게 얇아지는 부분이 관찰이 되고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는 것이 보이고요. 이렇게 점점 얇아지면서 이제 파단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뚝 끊어지는 현상. 이런 것을 텐사일 스트렝스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BN 테스트까지, CBN Fracture Toughness 테스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5.5 Procedure Qualification Documentation을 설명을 드리고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rocedure Qualification Documentation. 그래서 Procedure Qualification은 PQ에 필요한 documentation을 말하고 있는데요. Wording variables used to produce acceptable test wordment and the results of tests conducted on that wordment to qualify a WPS shall be recorded on Wording Procedure Qualification. PQR. 그래서 용접 variable들이요. 용접 변수는요.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 용접을 사용하는데 사용이 되는 용접 변수들은 이제 acceptable 테스트 이런 것을 하는 이런 변수들은요. 그리고 이 결과값 테스트에 대한 수행한 테스트에 대한 결과값이 WPS에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Welding Procedure Qualification, 이 PQR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테스트 값 어떤 게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결과값이 WPS PQR에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두 줄밖에 안 되니까 한 번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The PQR may be presented in any format, written or tabular. Suggested format for PQR is included in Annex 7. The WPS shall reference all PQRs which support the qualification of that WPS. 그래서 PQR은 이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포맷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한 것도 되고 이제 테이블화 시킨 거 이렇게 테이블화한 거 이런 식의 양식을 써도 됩니다. 양식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Suggested Format은 이제 PQR에 대한 포맷은 Annex 8번에 나오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Annex 8번에
안엑스 7번에는 이런 식으로 WPS에 대한 양식이 나오고요. 안엑스 8번에는 PQR에 대한 양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WPS는 이제 PQR의 모든 PQR에 대한 레퍼런스 사항이고, 이제 WPS는 Supporting PQR이죠. PQR은 Supporting PQR은 이제 WPS를 이제 보증해준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5장 수업을 마쳤습니다. WPS와 PQR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텐사일 테스트, 밴드 테스트, 임팩트 테스트 이런 테스트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인스펙션, 액셉턴스 크라이테리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장이 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6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